네, 안녕하세요. AWS에서 일하고 있는 강명구라고 합니다. 오늘 제조업 디지털 전환의 핵심 클라우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께 개략적인 내용들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조의 디지털 전환, 요즘 트렌드가 어떤 건지, 디지털 전환의 개념부터 시작해서 어떤 것이 디지털 전환인지에 대한 얘기들을 조금 다룰 거고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클라우드의 가치, 왜 클라우드가 요즘 또 화두가 되는지도 설명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사실 좀 부족한 부분이긴 한데, 이제 클라우드가 그럼 어디서 활용되고 있는가, 다양하게 활용이 되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또 글로벌 규제 대응하기 위한 가치사슬 간의 데이터 호환 이런 류들의 얘기들이 후반부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더 내용이 깊이 들어가야 될 부분인데 혹시 기회가 되면 다음에 좀 더 할 거고, 오늘은 좀 개략적인 얘기들이 다뤄질 예정입니다. 일단은 제조기업의 디지털 역량, 디지털 전환이라고 하면 데이터 기반으로 회사가 운영되는 거죠. 데이터, 그리고 데이터를 분석하고 처리해서 운영되는 게 이제 디지털 전환이라고 할 수가 있고, 결국은 디지털 기술들로 인해서 매뉴얼이 아니라 사람 의존적이 아니라 돼야 되는데, 이게 현재 우리나라의 그 수준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역량을 보면 이제 기초, 중간일, 중간이, 고도화 이렇게 4단계로 정부에서는 나누고 있고, 실제로 중간 2단계 이상을 이제 스마트 팩토리화하다, 그러니까 고도화된 스마트 팩토리다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보면은 대부분은 이제 빨간색하고 파란색, 그러니까 기초랑 중간 1단계 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 2단계 이상은 거의 5% 미만이고 고도화는 있지도 않고, 이게 현재 우리의 수준이다. 그래서 대부분의 기업들은 되게 무척 낮은 디지털 수준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걸 보여주는 예들을 이제 몇 가지 말씀드리면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시스템들, 디지털 시스템들, 회사 IT 시스템들을 많이 갖고 계신데, 거기 보면 영업 계획, 생산 계획, 이런 것도 쭉 나오잖아요. 그 계획대로 하는 거는 없어요. 계획을 믿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 회의를 통해 조정을 많이들 하시죠. 그러니까 시스템에 의해서 돌아간다고 보기에는 좀 어렵고, KPI나 이런 것들도 다수 KPI들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실적률, 진도, 그 수율 이런 것들 다 대표님도 맨날 보시는데, 많은 회사가 숨겨진 비밀이지만 많은 KPI들을 실무자들이 숨기는, 대표님들이 못 보게 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데이터가 실질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틀려서 자칫하면 실무가 다친다 이런 관점이라고 하는데, KPI대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라는 얘기인 거고요. 개발의 어떤 데이터들도 파편화돼서 개발자 PC나 이런 데 있다가 나중에 소실되기도 하고, 어쨌든 정확하게 시스템적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경우도 개발 쪽으로 많이 있다. 여러 가지의 오류들, 시스템상에 생기는 오류들을 해결하려면 만나서 해결해야 된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보면 다양한 시스템이 있는데 오프라인 회의랑 겸해서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이 시스템이 업무를 도와주기보다는 업무를 가중시킨다. 디지털 시스템이 이렇게들 다들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조속히 좀 바꿔서 회사가 사람 의존적인 게 아니라 어떤 디지털 기술의 근본으로 한 시스템적으로 돌아가는 회사를 만들자, 이런 게 이제 큰 방향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회사를 운영하면 여러 분야가 있는데, 어떤 분야들이 이제 큰 그림에서 디지털 전환이 되는 거냐라고 했을 때, 통상 이제 4가지 정도를 크게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일단 앞서서 말씀드린 다양한 IT 시스템들을 어떻게 디지털 전환해서 고도화를 할 거냐, 그래서 사람이 자꾸 개입을 해야 된다거나 이런 일 없도록 만들 거냐, 이게 스마트 시스템이라는 이름으로 통칭해서 얘기하는 거고요. 스마트 운영은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오피스처럼 실제 이제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효율적으로 로스를 없애면서 할 수 있을 거냐, 이런 게 스마트 운영의 개념이고, 그다음에 스마트 제품은 예전처럼 제품을 만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제품을 계속 추적을 해서 데이터를 받아가면서 추후에 서비스랑도 연결한다든지 이런 이유가 이제 스마트 제품이라고 하고요. 스마트 엔지니어링 개발 단계에서 어떻게 이제 디지털 전환할 거냐, 이런 카테고리가 결국 회사 운영의 전반적인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이 디지털 기술 혹은 클라우드를 통해서 디지털 전환 해가면서 바뀌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컨대 이제 스마트 시스템, IT 시스템을
기존엔 전산실에 다 구축하고 한 5년에 한 번 정도씩 다 하드웨어도 교체하고 시스템도 업그레이드 굉장히 힘들게들 다들 하셨는데, 최근의 트렌드는 일단 뭐 클라우드로 올려서 운영이나 관리의 비용들을 없애고 또 그 안에서 다양한 뭐 여러 가지 서비스들, 첨단 기술들에 접목해서 더 인사이트를 얻는다, 이런 관점입니다. 일단은 클라우드로 옮겨온 글로벌 73개 기업들이 토탈 코스트 오브 오너십 TCO가 5년 동안에 한 50% 정도 절감을 달성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일단 비용 절감, 전산실 운영보다 비용이 절감했다는 얘기도 있지만, 더 근본적인 거는 직원의 생산성, 그동안에 그 하드웨어 관리라든지 디지털 기술을 접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검토해야 될 거, 여러 가지의 인원이 많이 들어갔는데 그런 것들을 클라우드로 옮기면서 혁신에만 집중할 수 있다 보니까 관리 비용이 줄어들고 사업 속도가 그래서 빨라지고, 운영의 안정성은 옆에서 전산실을 끼고 운영하는 게 빠를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안정적인 거는 사고 건수도 줄고 뭐 카카오 사태처럼 사고가 나도 클라우드가 복구 속도가 빠르더라, 뭐 이거는 이제 주장이라기보다는 그동안에 한 5년 정도 옮기고 운영한 73개 업체의 평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IT를 클라우드로 옮겨서 디지털 전환을 하겠다는 트렌드가 또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뭐 GE가 얘기한 거고, 자기의 어떤 311개의 회사 응용들을 클라우드로 옮기고 TCO를 50% 절감했다, 뭐 이렇게 해서 발표한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클라우드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스마트 엔지니어링은 말 그대로 여러 가지 컴퓨팅 자원을 활용해서 개발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죠. 그 요즘 CAD라든지 해석과 CAE 뭐 이런 것들에서 워크스테이션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사주시고 개발자들 보고 쓰게 하실 텐데, 아무래도 회사가 그 무한정의 컴퓨팅 자원을 사줄 수가 없기 때문에 개발자들이 시간을 쪼개서 뭐 쓰거나 기기를 쪼개서 쓰거나 해서 굉장히 개발이 비효율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거를 클라우드로 옮기게 되면 자원의 제약이 없이 필요할 때마다 늘려가면 쓸 수가 있기 때문에 많은 개발자들은 클라우드의 어떤 개발 환경을 더 선호한다, 60% 이상은. 그리고 실제 비용은 여러 가지의 어떤 컴퓨팅 자원 관점에서 굉장히 넓게 많은 자원을 쓸 수가 있지만 필요할 때마다 쓰고 그 비용을 과금하는 클라우드 특성상 오히려 워크스테이션을 사서 직접 개발하는 것보다 싸다, 뭐 이런 관점이 있고요. 그래서 뭐 39년 동안 풀리지 않았던 화학의 문제를 9시간 만에 풀었다, 어떤 화학회사 얘기했죠. 그거는 뭐 아무래도 컴퓨팅 자원을 클라우드에서 굉장히 많이 늘려가지고 빠른 시간 안에 할 수 있기 때문에 있었던 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회사들이 점점점 개발의 리소스를 직접 구비해서 하는 것보다는 클라우드를 필요할 때마다 늘려 쓰는 게 낫겠다, 라는 관점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게 이런 통계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LS산전이 국내 회사지만 대표적인 겁니다. 예전에 이제 워크스테이션을 사서 부서마다 했더니 결과적으로 개발 기간이 늘어나게 되고 아무래도 자원의 제약이 있으니까. 근데 일단 클라우드로 옮기면서부터 HPC에 일단은 코어를 150에서 512코어 이상으로 확실하게 늘릴 수가 있으니까 속도가 11배까지 빨라졌다.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낮은 어떤 사양에서 회사 차원에서 돌리던 것보다 빨라졌고, 그래서 개발 속도가 빨라지면서 비용도 오히려 절감이 됐다, 뭐 이런 거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스마트 제품은 많은 제조회사들이 뭐 예전처럼 팔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판 다음에 예를 들면 중장비 업체다 그러면 부품이 언제 교체될지를 계속 측정을 하다가 서비스 모델하고 연결한다든지 뭐 이런 류의 어떤 새로운 사업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품에 IoT 기능을 탑재를 해서 계속 제품의 정보들을 수집하려는 노력들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 회사들은 세일즈 그로스가 85% 이상이고 마진도 25% 이상이다. 그렇지 않은 회사에 비하면 이런 통계들이 쭉 있는 거고요. 그래서 많은 회사들이 제품들을 계속 연결을 시켜가고 있는데, 연결을 시킨다는 얘기는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이 올라온다는 얘기고, 그 데이터를 어떻게 관리할 거냐 하는 부분도 이슈입니다. 현재 2025년까지 750억 개가 붙을 거라고 하는데 200억 개 이상이 이미 이제 클라우드에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AWS 클라우드에 붙어 있다는 얘기는 굉장히 많은 이런 제품들이 이미 데이터들을 클라우드를 통해 수집하고 있다. 회사들이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될 거고, 이걸 스마트 제품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회사 안에 있는 전반적인 부분들의 어떤 디지털 전환을 접목할 수가 있고 그 효과를 거둘 수 있는데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이제 디지털 전환의 핵심이 변환의 모습을 보여주냐인데 지금 회사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류의 어떤 제조라고 하면 다양한 이제 솔루션들이 있고 IT 시스템이나 그런 실제 공장의 운영 시스템들이 다 있는데 이런 거 다 갖고 계시죠. 이런 거가 요즘 바뀌는 거는 이런 게 이제 앞에 붙습니다. 요즘 이제 새로운 뭐 솔루션을 새로 도입한다 그러면 이렇게 데이터 기반 혹은 데이터 분석 기반 그다음에 머신러닝 기반 이런 얘기들이 꼭 붙어요. 그게 뭐 효과가 어느 정도 되냐는 다 검증을 해봐야 되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데이터 기반으로 분석했을 때가 기존 대비 더 예측 정확도가 높고 관리가 더 잘 된다라는 게 이제 경험치적으로 아는 거죠. 그게 이제 머신러닝의 효과인 건데 왜 그렇게 되는지는 몰라도 뭐 정확하게 기존 대비 정확도가 향상되는 건 명확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이유로 많은 솔루션들이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는 거고요. 이렇게 바뀌는 디지털 전환 와중에서 핵심이 되는 기술, 결국 어떤 게 핵심이 되냐? 데이터 관련한 디지털 기술들이 핵심이 된다라는 게 기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데이터를 광범위하게 수집할 거며 그 수집된 데이터를 전송해서 저장하고 저장된 데이터를 분석하고 빅데이터 분석하고 그걸 통해서 머신러닝이나 이런 학습을 통해서 인사이트를 얻을 거냐 이게 응용은 다양할지 몰라도 다 밑단에 깔려있는 기본적인 인프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디지털 전환에 있어서 기본적인 기반 기술이고 인프라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런 관점에서 디지털 전환을 하려고 하는 회사들은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 통계적으로도 뭐 37% 이상은 디지털 전환 과제로 갈 거다. 뭐 당연히 회사 업무의 상당 부분들이 다 디지털 전환 돼야 되는 와중에 있고 실제로 그런 다양한 솔루션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투자에 많은 부분들이 가는 건 당연하고 그래 2조 달러 이상 이미 쓰이고 있고 앞으로도 2조 달러씩 쓰일 거다라는 예측들이 쭉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선제적으로 시도한 회사의 70%는 목표에 미달했다라는 이제 우울한 통계들도 있습니다. 열심히 했던 회사들이 실질적으로 성능이 그렇게 못 미치든지 아니면 목표 일정을 못 맞추든지 이랬다는 얘기가 있고요. 이런 거에 대한 원인 분석들을 또 다양하게 하고 그 원인 중에 많은 경우는 문화적인 부분, 예를 들면 CEO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걸 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할지 뭐 이런 것들이 명확하지 않다가 남들이 하니까 하다가 중간에 목표가 바뀐다든지 뭐 이런 건 너무나 당연히 그럼 실패할 요인이 큰 거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된다 하더라도 많은 경우에 이제 실패하는 경우가 이제 전산실 체제에서 구축을 해보려고 할 때 이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앞서서 기반 기술을 말씀드렸지만 데이터 관련한 부분, 데이터를 분석하는 부분, 약간은 어떻게 보면 디지털 기술들인 건데 이거를 제조회사들이 원래 갖고 있지 않은 역량인 거고 이런 것들을 회사 안에서 직접 개발을 하려고 하다 보니 어려운 부분이 있죠. 자체 인력은 없고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외부에서 공급해주는 업체들은 꽤 많지만 또 역량들이 천차만별이고 또 실제 높은 수준의 역량을 가진 업체는 많지도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근본적인 이유가 있고요. 전산실에서 하기 어려운. 그리고 전산실의 특징이 회사의 특징인데 일단은 바로 만든 회사가 아닌 이상 수십 년의 업력이 있으면 그 안에 데이터들은 굉장히 파편화되어 있습니다. 설비도 뭐 샀던 때마다 다 다르고 그 설비 시스템도 구축할 때마다 다 다르고 회사 안에서도 데이터들은 굉장히 파편화되어 있고 산재되어 있어서 그런 데이터들을 끌어모아서 분석해서 통찰력을 얻는다는 게 디지털 전환이라 한다면 이 환경 자체가 너무 열악하죠. 이게 파편화된 현장 데이터. 그리고 그런 데이터들을 모아서 처리하는 어떤 IT 시스템 자체도 변화가 참 어려운 강하게 결합된 시스템이다. 이거는 뭐냐면 회사가 처음에 구매에서부터 나중에 생산해서 판매할 때까지 쭉 일련의 과정들을 보통 쪼개가지고 이런 시스템들을 다 만들어서 묶어놓죠. 이렇게 만들어 놓는데 처음에 만들 때 회사의 프로세스에 맞춰서 그냥 강하게 묶어놓은 구조로 딱 만들면 여러 가지의 상용 솔루션들을 묶어서 만듭니다. 이게 가장 싸게 만드는 방법이긴 한데 문제는 빨리 만들 수는 있는데 하나를 바꾸려고 하면 다 바꿔야 되는 다 묶여있기 때문에 이거 강한 결합, 스트롱리 커플드 구조의 문제인데 대부분 회사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구축이나 변경이 뭐 하려고 하면 어려워요. 디지털 기술을 접목해서 디지털 전환 하려고 해도 굉장히 오래 걸리고 그다음에 이런 제한된 환경 가운데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저장하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얼만큼 달아야 될지 뭐 이런 것들을 예측하기 좀 어려워서 과잉 투자를 보통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외부 업체에 의존해야 되는데 편차가 있고 성능이나 이런 거를 컨트롤하기 참 어렵습니다. 자기가 독자적인 개발을 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그리고 데이터 장벽들을 해결하기가 참 어렵다. 이런 부분들이 전산실에서 디지털 전환 과제를 실시하려고 하는데 현실적 어려움이고, 그래서 많은 회사들이 좀 실패했던 이유 중에 하나라고 보겠습니다. 그럼 디지털 전환을 성공적으로 하려면 어떻게 바뀌어야 될 거냐? 기존에서 혁신으로 본다면 일단은 이런 디지털 시스템들의 어떤 구성을 강한 결합이 아니라 변화가 빠르게 될 수 있는 약한 결합으로 만드는 게 중요해요. 여러 가지의 그 회사의 시스템들을 혁신하는 게 디지털 전환이 하면 그때그때 바꿔야 될 게 많은데, 바꿀 때마다 전체가 다 연결이 돼가지고 다 바꿔야 된다면 어느 회사도 하기 어려운 거고, 자기만 바꿔도 된다 그러려면 서로 간의 시스템들이 느슨하게 연결돼야 되는 거고요. 이렇게 만든 이유는, 빨간색의 바운더리가 있는 이유는 그게 자원이나 돈의 제약이 있어서 이렇게 만드는 건데, 결국 자원의 어떤 제약 없는 확장이 가능해야 된다. 일반적인 회사의 환경에서는 좀 어려운 부분은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돼야지 디지털 전환의 혁신, 빠른 변화가 가능하다는 거고, 기술은 개발을 해서는 어렵다. 기술이라는 게 결국 앞에 기반 기술 말씀드렸지만 데이터 기반한 디지털 기술들을 개발을 해야 된다면 제조업체들이 개발하면서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래서 기술을 쓸 수 있는 어떤 플랫폼이 필요하다. 이런 관점이 이제 클라우드의 가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의 가치가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필요에 따라 제약 없이 확장되는 IT 인프라, 그거는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망라해서 제공을 해준다. 이게 이제 첫 번째 가치고요. 많은 분들이 친숙한 가치입니다. 두 번째는 핵심 디지털 기술, 디지털 전환의 핵심 기반 기술을 제공한다. 상품으로 제공한다. 이게 이제 두 번째 가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할 필요가 없이 사용할 수 있게. 제약 없는 자원의 제공이라는 개념은 일단 어떤 수요치가 있다라고 하면 그 전산실, 그 공장, 회사에서의 투자는 항상 계단식일 수밖에 없습니다. 뭐 하드웨어를 사든 소프트웨어를 사든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앞으로의 미래의 예측치를 해서 많이 이제 투자를 해놓고, 그러다가 이제 수요치가 다다르면 또 다시 투자를 하고, 이런 식으로 계단식 투자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되면 항상 손해예요. 왜냐하면 평상시에 가동률이 낮으면 이때는 문제는 안 생기는데, 대부분의 녹색 라인처럼 기회비용을 손실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데 돈 쓸 거를 거기다 투자를 해서 깔아놓은 거니까. 그러다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언젠가 갑자기 수요가 피크치를 치면, 예전에 그린카 사태라든지 뭐 이런 것처럼 갑자기 서버가 다운된다 이러면서 회사나 고객한테 엄청난 손해를 끼치는데, 이게 이제 기회 손실인데, 이게 피해가 더 크기 때문에 많은 경우는 과잉 투자를 해놓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전산시체는 이게 손해볼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는다고 치면, 클라우드는 필요에 따라서 내가 필요한 양만큼 쓰고 필요 없을 때는 끄고 전기처럼 쓸 수 있다. 이게 이제 장점이라서 필요할 때 제약 없이 자원을 확대해서 쓸 수가 있다. 그게 아까 그 스마트 엔지니어링에서 LS 산정 케이스처럼 필요하면 확 늘려서 쓸 수가 있고 필요 없으면 끌 수가 있다. 그때만 비용을 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측면이 장점이고요. 글로벌 인프라를 클라우드는 이미 다 이렇게 동일한 기술 기반으로 다 깔아놓고, 그 각각의 지역마다 이렇게 리전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리전 안에 보면 하나의 리전 안에 이 멀리 격리돼 있는 복수 개의 데이터 센터의 그룹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이게 하나의 리전입니다. 그래서 하나가 망가진다 그러면, 데이터가 들어온다 그러면 여러 개의 분산 저장이 돼 있고, 하나가 망가져도 다른 데가 살아나게 되는, 그래 지난번 카카오 사태나 이런 게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게 기본적인 클라우드의 어떤 구성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글로벌로 퍼져 있고, 이런 재해나 이런 거에 안전한 구조가 돼 있기 때문에 전산실이나 이런 데서 경쟁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인프라를 제공해 준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더 큰 장점은 기술을 상품으로 제공한다. 말씀드렸지만 데이터를 수집하고 저장하고 분석하고 머신러닝까지 한다. 이런 각종 기술들은 일반적으로 개발하기는 굉장히 어렵고, 실리콘밸리에 있는 뛰어난 사람들이 개발을 해야 되는 게 많습니다. 근데 클라우드는 기본적으로 IoT, 데이터를 수집한다든지, 그다음에 어널리틱스, 데이터를 분석하는 거, 그다음에 머신러닝,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해서 인공지능을 만드는 거, 이런 다양한 최신의 기술들을 상품으로 제공을 해주기 때문에, 이것도 내가 필요하면 쓰고 필요 없으면 끄고 할 수 있는 그런 장터를 제공한다라는 게 이제
큰 차별화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시대에서는 기술은 개발이 아니라 이제 활용의 대상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클라우드 업체가 한 해에 출시하는 서비스, 디지털 기술의 숫자라고 보시면 되는데 해마다 지수적으로 증가하고 뭐 2, 3천 가지 이상씩 새로운 기술을 매년 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기술을 낸다는 얘기는 쓸 수 있도록 상품으로 제공한다는 얘기니까 이런 기술을 독자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없고 이 기술을 그대로 사용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인 시대, 오히려 그 기술을 활용해서 나에게 필요한 디지털 전환과 응용을 빨리 만드는 게 효과적인 시대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제조기업이 가야 될 디지털 전환의 방향, 그리고 디지털 전환 방향을 그 방향을 가는데 필요한 그 기반 기술들. 그런데 그 기반 기술을 전사실 차원에서 구축하려면 왜 어려운지,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클라우드가 가진 가치, 이런 부분들을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그 클라우드를 어떻게 이제 활용을 하느냐 하는 분야 중에서 한 분야인데 최근에 나온 여러 가지 이제 글로벌 규제 대응 하는 측면에서 클라우드의 가치가 명확히 있고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된다는 측면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최근에 이제 블록 경제라는 표현이 있지만 과거처럼 자유무역 시대는 끝나가고 있고 다 중국, 뭐 유럽, 미국 이렇게 블록식으로 나뉘어지고 있고 나뉘어지면서 자기 진영으로 모으게 하기 위해서 적절히 활용하고 있는 게 규제입니다. 특히 이제 환경이라든지 ESG라는 거를 포장을 해서 이런 거를 만족시켜야 된다는 이유로 규제를 세우고 그 규제 안으로 그 회사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고요. 대표적인 게 여기 조만간 이게 여러 회사들한테 이제 곧 화두가 될 건데 디지털 프로덕트 패스포트라고 EU에서는 모든 EU에 수출되는 제품에는 디지털 정보를 품고 수출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코드나 아이디를 찍으면 그 제품의 정보들이 디지털로 쭉 뜰 수 있도록 예전처럼 종이로 뭐 원산지 증명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디지털로 여권처럼 붙여서 제품 하나마다 보내라는 게 디지털 프로덕트 패스포트입니다. 여기 안에는 원산지 정보도 있고 리사이클, 재활용 비율도 있고 뭐 이런 정보들이 다 들어가야 되고 특히 이제 카본 풋프린트 같이 얘가 CO2를 얼마나 발생했는지 이런 정보도 들어가야 되고요. 이걸 따라서 관세나 이런 것까지 연결하겠다는 빅 로드맵도 다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심각한 어떤 규제가 되고 있고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지법에서도 원산지 추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규제들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예를 들면은 이제 이게 왜 이제 밸류체인 기업 간의 데이터 호환 뭐 이런 게 필요하다라는 거에 근거인데 배터리 경우에는 이 LCA 그러니까 CO2가 배터리에 얼마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빠르면 내년부터 신고하게 돼 있어요. 이 수출할 때. 그리고 신고한 거 데이터를 기준으로 1년 뒤에는 등급을 나누게 돼 있습니다. 배터리마다 CO2를 많이 발생한 거는 뭐 D등급 해서 그 1년 뒤에는 D등급은 퇴출이에요. 그러면 이제 배터리 팔 수가 없습니다. CO2를 많이 발생하는 배터리는 그런 관점으로 지금 규제가 강화돼 가고 있고 그러면 예를 들면 배터리 3사, LG, 삼성, SK 같은 데들은 뭐 이거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이 자기네 그 CO2 발생량 측정하는 거. 근데 그게 전체 배터리 10%밖에 안 돼요. 다 협력업체에서 다 들어오는 겁니다. 윗단에서부터. 그게 한 80% 이상 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규제를 만족시키려면 결국 협력업체들부터 데이터를 계속 누적해서 받아가지고 정확하게 배터리에 얼마의 CO2가 들어갔는지를 신고할 수 있는 그런 디지털 솔루션을 마련을 해야 되는 게 현재 시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기존의 방식이라고 하면 그냥 소프트웨어를 뭐 대기업이 하나 만들고 데이터를 다 넣어주면 내가 계산을 해줄게 이럴 수가 있는데 이런 방식은 옛날부터도 잘 먹히지 않은 게 이런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서 유럽이나 미국이 인증할 받는다 이 과정도 비용도 비싸고 여러 가지 기간도 오래 걸리는 부분도 있지만 문제는 데이터 공유에 대한 저항이 큽니다. 이게 협력업체들이 자기의 어떤 민감한 영업 정보들을 내줘야 되는 상황이라서 이 규제는 분명히 있어서 대응은 해야 되는데 이 방식으로는 좀 어렵다. 그래서 지금 유럽에서는 하고 있는 게 카테나 X라는 컨소시엄이 만들어지면서 자동차 밸류체인 업체들을 묶는데 데이터의 소유권은 자기가 갖고 그 데이터를 주고받는 어떤
기술을 표준화한다라는 관점입니다. 각각의 데이터를 아까처럼 대기업한테 주는 게 아니라 각각 자기가 데이터를 갖고 있는데 이 AAS, EDC라는 어떤 표준 기술들을 하는데 이 AAS는 데이터를 누구나 똑같이 이해할 수 있게 만드는 표준화 기술이고 EDC는 데이터를 서로 주고받는 방식을 표준화한 겁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를 서로 똑같이 이해를 하고 주고받을 수만 있으면 어떤 회사끼리도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다. 이게 이제 이거의 핵심인 거고, 그래서 회사 간에 그 EDC라는 걸 통해 가지고 데이터를 주고받으면 된다. 뭐 이런 관점으로 어떤 생태계를 만들어가고 있는 게 이제 유럽의 전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문제는 이제 뭐 각각의 기업들이 이런 기술을 그럼 또 알아가지고 다 꽂아야 되고, 자기가 또 그렇게 만든 데이터의 신뢰성을 스스로가 또 제3자 인증이든 이렇게 받아야 되니까 규제를 통과하려면 이것 좀 복잡한 그림은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를 기반한 SaaS 서비스, 소프트웨어 에즈 서비스가 오히려 더 미래의 대안으로서 더 해결책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이제 그런 그림인데, 각각의 기업들이 아까 그 카테나엑스 유럽의 케이스는 각각의 기업이 데이터를 처리해가지고 필요한 데이터만 상대방 기업한테 EDC를 통해 준다라고 하면 굉장한 역량이 필요한데, 그런 걸 대행해주는 소프트웨어, 그걸 대행해주는 SaaS 소프트웨어가 클라우드 위에서 데이터만 받아서 처리해서 전달해주면 훨씬 낫겠다, 이런 관점으로 보실 수가 있겠고, 결국 클라우드가 센트럴라이즈하게 이런 데이터가 호환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는 그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클라우드 기반의 SaaS 생태계가 향후에 이제 밸류체인 기업들의 연계를 도와줄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그림이 복잡하지만 이런 그림이고요. 뭐 클라우드상에 이런 고속도로 같은 게 있어서 데이터를 안전하게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그림이 있는 거고, 그 위에 이제 여러 가지 SaaS 소프트웨어들이 있고, 각각의 기업은 구독하듯이 옛날 설치형이 아니라 이런 SaaS 소프트웨어를 구독하고, 구독하는 어떤 비용만 내면 데이터를 여기다 올리면 이 소프트웨어가 알아서 데이터를 처리해서 예를 들면 CO2를 추적해 주든 아니면 뭐 리사이클의 머티리얼을 추적해 주든 이런 것들 응용을 제공을 해주고, 필요하면 고객 기업한테 그 데이터를 넘겨주는 그런 일까지 해줄 수 있는 그런 그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요약을 해드리면 이제 디지털 전환의 요소는 상당히 많이 있고, 방금 설명드린 뭐 밸류체인의 기업 간의 데이터를 호환시켜가지고 그걸 통해서 규제를 대응한다는 것도 한 측면이지만, 회사 내의 어떤 혁신을 위해서도 여러 가지 디지털 전환이 가능한데, 지금 그런 것들을 하는 고도화의 어떤 방법이 옛날은 전산실 차원에서 어떻게든 해보려고 한 게 되게 파편화되어 있고 발전이 없었던 부분을 클라우드 위에 다양한 이제 SaaS 소프트웨어 공급자들 생태계를 통해서 이런 기업들은 데이터를 올려주고 데이터를 처리해서 분석해서 인사이트를 주는 SaaS 소프트웨어를 사용만 함으로써 클라우드를 통해서 자사의 자원을 늘리지 않고서도 할 수 있는 시대가 됐다. 이걸 통해서 제조업의 혁신의 속도가 가속화될 수가 있고, 이렇게 되면 이제 클라우드 플랫폼 위에 인증된 어떤 SaaS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기업 간의 기술 편차가 구축형한 전산실의 구축형보다 훨씬 나을 수가 있고요. 솔루션 기업 간의 데이터 장벽이 공통된 데이터 플랫폼상에서 제거가 됨으로써 앞서서 그 밸류체인 상에서 데이터를 호환하는 그런 그림 같은 일들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이 SaaS 공급 업체들이 이제 새롭게 등장하는 SaaS 시장 안에서 이제 글로벌 경쟁력을 갖고 사업 확대할 수 있는 또 이중의 어떤 효과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기업 디지털 전환의 기반으로 클라우드가 점점 부각되고 있는 건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고요. 디지털 전환, 데이터 분석, 머신러닝을 통해서 기업 운영에 혁신하는 이 과정 가운데서 클라우드가 디지털 기술의 장터, 그리고 제약 없이 확장되는 인프라를 제공함으로써 기반이 되고 있다. 그 중에서 한 단계 더 나가서 클라우드 위에 SaaS 생태계, 소프트웨어를 제공해주는 공급기업의 생태계가 구축이 되면 밸류체인의 연계로 글로벌 규제에 대응도 되고, 아울러 다양한 디지털 전환의 어떤 응용을 확산시키는 촉매제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질문.